자, 이번 시간에는 수식과 관련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수식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수식을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먼저 입력을 해야지만 엑셀에서는 내가 어떠한 그 항목을 가지고 피연사자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이 자리에다 넣겠다 하는 그 신호로 받아들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인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숫자나 텍스트 논리값, 그 다음 배열, 셀 참조 뭐 이런 등의 순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뒤쪽에 그 엑셀 시트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B3번 셀에서 B9번 셀까지 라고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하게 되면 B3번에서 B9번까지 란 의미로 B3에서 B9번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콜론을 이용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식에 입력된 셀은 그 결과값이 표시가 되고요. 입력된 수식은 수식 입력줄이라는 곳에서 표시가 된다. 자, 그래서 앞에 수식 기호가 는이라는 걸로 보편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수식 기호로 시작이 되면서 뒤에 나오는 함수, 그 다음 이 함수에 대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연산자나 어떤 상수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을 먼저 한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다라는 걸 알게 되면 수식 입력줄에 그냥 등호 입력을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어떤 함수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안에 인수나 인수의 개수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모른다 라고 할 경우에는 수식을 입력을 해서 함수 삽입이란 걸 클릭을 하게 되면 함수 마법사가 뜹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의 날짜와 관련된 거, 데이트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이 함수 중에 그 중에 날짜 중에 날짜에 대해서 내가 뭐 그냥 숫자 값만 줬는데 날짜 형태로 입력이 된다든지 혹은 이열이라는 함수를 써서 날짜 값을 줬을 때 연도에 대한 값을 뽑아 오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랑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연산자에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거기에 백분율 퍼센트로 나누어지는 값, 그 다음에 치수 제곱으로 나타내는 치수 형태의 값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요. 자,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 같다, 같지 않다, 작거나 같다, 혹은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러한 비교 연산자를 썼을 경우에는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로 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연산자하고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연산자 같은 경우는 문자와 문자들을 연결을 할 때 이렇게 %, 기호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문자와 관련된 그런 셀들이 이런 값들이 들어 있어요. 그 값들에 대해서 셀 서식으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혹은 이름이 있다든지 라고 했을 때 이 셀에 들어있는 기존의 값에다가 뒤에 님이라는 글자를 만약에 붙인다. 예를 들어서 뭐 송유진 님이라든지 그죠? 그러면 셀에 들어있는 값은 송유진으로 끝나지만 셀에서 그 결과가 모니터로 보여지는 거 혹은 종이로 출력이 되었을 때 출력의 결과가 님이라고 넣고 싶을 때 이때는 해당되는 셀의 값을 모두 읽어와라 라는 의미로 골뱅이 기호 있죠.
요 골뱅이 기호를 붙여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셀에 들어있는 값들을 혹은 셀에 들어가야 될 문자들을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앰퍼센트 연산자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 셀의 위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범위를 줄 때에 연속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런 범위는 이렇게 콜론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셀,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화면에 F열이 있습니다. F열에 지금 1, 2, 3번이니까 F3번, 뭐 F5번, F7번 요 세 개에 대한 값들만 내가 뽑아내겠다. 그러면 F3번, 그 다음 F5번, 그 다음에 F7번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셀들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셀 중에서 서로 공통되는 셀을 참조한다. 예를 들어 B1 셀에서 B2까지 셀을 참조를 하는데 여기도 B1에서 E2까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공백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공백 이 범위로는 잘 쓰진 않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요 두 가지 콜론과 그 다음에 콤마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선택을 하느냐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하느냐 요 두 가지 우리가 사용을 해서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 연산자를 불러서 쓸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실행을 한다. 그 다음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뭐부터? 괄호부터 연산이 실행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연산자 우리가 지금 참조, 텍스트, 산술 연산, 비교 연산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에 대한 연산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참조 연산자가 먼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 그 다음 백분율, 지수,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더하기, 빼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텍스트, 비교 연산자 요 순서대로 우리가 논리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되더라.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얘가 제일 먼저 되더라. 그 다음에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요 순서대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더라 하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식에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F3번부터 예를 들어 F 3, 4, 5, 6, 7, 8, 9 얘가 9번이 되겠죠. 자, F3번부터 자, 요 자리가 F3번부터 F9번까지 이렇게 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셀이 있는데 내가 F3에서 F9번까지를 정하고 예를 들어 순위가 아니고 여기도 평균 2가 되었다면 앞에서 썼던 셀 주소를 뒤에까지 내가 같이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사용한 연산자 중에 수식은 그대로 가는데 셀의 위치만 달라진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상대 주소로 할 거냐, 절대 주소로 할 거냐, 아니면 혼합으로 우리가 혼합 주소로 쓸 거냐. 요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달러 표시가 없이 우리가 늘 썼던 대로 A5번 셀, 지금 여기서부터는 F3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F3에서 F9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상대 주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 나서 얘를 오른쪽으로 탁 끌게 되면 F는 G열로 바뀌겠죠. 대신에 행은 그대로 3에서 9까지가 그대로 옮겨지니까 얘는 안 바뀌어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셀을 그 수식이 들어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셀에도 적용을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상대 주소로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뒤에 예제로도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 가중치라는 게 여기 이 1번 셀에 있어요. 이 1번 셀에 그러면 내가 평균을 구할 때 이 1번 셀에 있는 걸 평균을 구할 때 이 가중치를 F3번에도 정하고 F4에도 정하고 F5번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경우 얘는 절대 움직이지가 않죠.
그때는 해당되는 셀, 지금 저는 요게 E1 셀이에요. 그죠? E1 셀이니까 이 셀이 움직이면 안 돼. 그럴 때는 앞빈이다 생각을 하시고 달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런 주소를 우리는 절대 주소,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셀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그런 방식에서 사용이 되는데 행렬 머리 앞에 달러 기호가 붙으면서 우리가 항상 셀 주소는 고정시켜서 쓸 수 있다. 자, 대신에 상대 절대 섞어서 쓴다라는 걸 혼합 주소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앞에는 달러가 붙고 3 앞에는 없죠. 얘는 절대, 얘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 상대가 붙어 있는 요 놈을 우리는 혼합 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셀 주소를 입력을 하는데 언제 내가 키보드에 가서 달러를 붙여주느냐.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A 3번 셀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요 자리에서 키보드로 키보드 맨 위에 보면 F4 키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펑션 키라고 하는데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 요 상대 주소로 있던 이 셀 앞에 달러가 한 번씩 한 번 더 누르면 둘 다 이런 식으로 셀 앞에 주소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F4라는 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하다 보면 셀을 잘못 선택을 한다거나 범위를 잘못 선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값이 함수에서 원하는 그 값이 아니거나 할 경우에 컴퓨터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신호를 보고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오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셀에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수식으로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데 셀 범위를 늘리고 늘려도 계속 이렇게 샵 기호가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값을 표현하는 그 너비보다 셀의 그 너비가 작으면 얘가 샵 기호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샵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요 열머리 글 있죠. 해당되는 이 열과 F 열 사이 여기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들어가 있는 셀의 값만큼,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만큼 자동으로 늘려주니까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널 값이다, 그 다음에 뭐 0으로 나누었을 때 에러 나는 거, 그 다음 피연산자 값이 잘못돼서 나타내는 밸류 오류라는 거, 그 다음에 참조 셀 범위나 이런 것들 잘못 선택했을 때 요런 경우 나오는 요런 그 오류 메시지들은 알아두시면 나중에 엑셀을 사용을 하면서 이게 왜 이런 문구가 나오지? 라는 것들은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요거나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함수 중에서도 통계 함수입니다. 통계. 자, 그래서 여기에 유형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PPT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함수들을 여기다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은 유형 1이니까 제가 첨부 파일로 드리는 엑셀 파일의 유형 1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 1에 뒤에 가서 어떤 값을 풀어보라고 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평균에 대한 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전반기, 후반기 평균을 구해라. 그래서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써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범위가 나뉘어져 있으면서 평균을 한번 구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사원별로 전반기, 후반기에 대한 평균이니까 요 두 개를 합해서 거기에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두 개의 값이니까. 근데 그 나누기 2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범위를 주면 범위에 들어있는 셀 값의 평균을 일단 구해라 라는 명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average예요. 자, 함수를 불러드릴 때 수식이라는 탭에서 함수 삽입이라는 요 놈을 누르셔도 되지만 수식 입력줄이 있는 이곳에 수식 입력줄이 있는 왼쪽 편에 보시면 fx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함수 삽입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얘를 클릭하거나 어떤 걸 누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지금 통계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통계라는 범주에 가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찾아서 써도 되고 만약에 내가 통계라는 걸 몰라. 그럴 때는 범주에서 모두라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알파벳 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에버리지를 찾으셔도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통계라는 걸 알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통계 범주에 average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average 평균을 구한다. 얘가 어떤 애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도 함수를 딱 불러내면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인수는 숫자나 이름, 배열, 숫자가 들어있는 참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얘를 읽어보고 쓰셔도 되고, 주로 내가 아는 함수다 그러면 얘를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주는 대로. 그죠?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한 사원별로 전반기 후반기에 대한 평균 구했을 때 값이 에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구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얘를 끌기 하면 돼요. 근데 아까 봤던 오류 메시지 얘가 보여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했어요? 얘는 특정 숫자를 0으로 나누는 수식을 입력한 경우에 이렇게 나온대요. 자, 평균을 구하는데 에버리지 없어요. 그죠? 왜냐? 여기는 글자만 들어있는데 나눌 개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누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얘는 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걸 채우기 핸들로, 자, 제가 이걸 다시 지우고요. 채우기 핸들로 얘를 잡아 끌어서 여기까지 하면 끝날 텐데, 제가 여기서 따닥 더블 클릭을 누르게 되면 얘는 연결되어 있는 빈 셀들 있죠. 빈 셀들, 여기까지가 셀 선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얘가 따닥 누르면 끝까지 구해주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지우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평균을 에브리지 함수를 써서 구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순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순위는 랭크 함수를 쓰는데, 랭크는 평균이 가장 큰 점수를 1위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1등부터 7등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점수 얘가 1등이 될 거고 가장 작은 얘가 7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큰 놈이 1등, 가장 작은 놈이 7등 이렇게 하니까 얘는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한번 불러서 사용을 해볼 텐데, 함수 마법사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우린 통계 함수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범주를. 그래서 범주 선택에 통계, 그리고 나서 아래로 알파벳 순으로 내려가다 보면 랭크에 대한 함수가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그 중에 rank.avg, rank.eq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차이가 뭐냐 하면 순위가 동일할 경우, 자,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순위를 반환을 한다. 예를 들어서 7등, 8등 요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7이라는 값이에요. 동일한 값인데 7이, 8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랭크 EQ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랭크 에브리지 같은 경우는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순위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등, 6등, 7등, 8등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모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누기를 해서 그 평균 값으로 5, 6, 7, 8 더한 거에 나누기 4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을 준다라는 걸 의미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5, 6, 7, 8 더하기 나누기 4 하면 6.5 이렇게 되겠죠. 그죠? 6.5 라고 결과를 준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랭크 EQ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EQ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 대한 순위라 했으니까 평균 115라는 평균이 레퍼런스 어디? F3번에서 F9번 요 안에서, 그 다음에 내림차 순이에요. 오름인가 내림인가는 order이라는 여기에 설명이 돼 있죠.
자, 여기는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 자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략을 하면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0이면 내림, 0이 아닌 값이 들어가면 오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위를 구하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채우기 핸들 했을 때 값이 제대로 나왔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5도 1등, 117.5도 1등. 잘못됐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순위가 115라는 값이 3등이에요. 그래서 얘를 수식입력줄 맨 끝을 선택을 하면 함수 안에 들어간 인수의 값이 자 115라는 값,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연두색, 요 범위 안에서 내림차순이니까 0 맞아요.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순위 4라고 있는 값을 클릭을 해보면 자 92.5라는 값이 요 범위 안에서 범위가 맞나요? 아니죠. 115가 빠져버렸죠. 이 범위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랭크 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범위를 정하는 이 값은 반드시 절대 주소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데서 셀 주소를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F4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우고 나는 얘가 값이 잘못됐네. 다시 함수 마법사에 가서 최근에 사용한 거 가면 제가 방금 썼던 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 가서 평균에 대한 값을 요 범위에서 라고 드래그 했을 때 이때 F4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내림차순. 그 다음 얘를 채우기 핸들로 끌어버리면 값이 이렇게 구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 실적의 평균, 최저, 중간. 중간 같으면 미디언. 그 다음에 실적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왜 몇 번째 큰 값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작은 값, 큰 값과 작은 값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원이 여자인 사람들,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만 그 인원수가 총 몇 명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 결과를 몇 명이다 라고 해서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예를 보면 3명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자, 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최고 이제 맥스 함수예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홈에 보시면 자,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자동 합계라는 함수를 우리가 클릭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마법사가 아닌 이때 자동 합계라는 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엑셀을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했더니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함수가 여기 5개가 있더라 라고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얘를 쓰셔도 돼요. 자, 우리는 함수 마법사에 가서 불러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마법사의 통계 범주에 맥스 알파벳 순으로 찾아러 가면 된다 했습니다. 자, 맥스. 자, 그 중에 평균에 대한 최고 점수예요. 그래서 평균이 있는 위치. 그래서 F3에서 F9번 셀까지 125. 자, 최저는 함수 마법사의 통계에서 민 함수를 찾아야겠죠. 민 해서 범위에서 가장 최저 점수. 그 다음 중간은 함수 통계 중에 미디언 해서 범위를 F3에서 F9번 사이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중간값이 95라는 점수다까지 알아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지 스몰이라는 함수로 몇 번째 큰 거 작은 거 요걸 찾으려고 해요. 제일 먼저 라지부터 라지. 자, 라지는 인수가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범위 어느 범위에서 그 다음에 몇 번째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K번째 요 자리에 두 번째 2라고 줘야겠죠. 자, 그러면 스몰은 마찬가지 함수 마법사의
스몰에 가서 범위, 요 범위 안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네 번째로 작은 거. 이렇게 값을 구해내면 되죠. 자, 여사원의 인원수.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count if예요. 조건이 if라는 게 달렸기 때문에 조건이 여사원인 거. 그죠? 자, 그래서 함수 마법사 count if. count도 종류가 많다 했습니다. count, count A, count blank, count if까지. 그죠? 요걸 가장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count if. 자, 범위는 여사원의 수입니다. 그죠? 범위는 성별이 알고 있죠. 여사원이 몇 명인지. 여기에서 여자인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여자. 그러면 여자가 4명이다. 라고 알아내겠죠. 자,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4만 넣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넣겠대요. 자, 이때는 함수 마법사로 값을 구한 이 수식은 끝났어요. 4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4라는 게 끝났어요. 그 다음 여기는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줘야 되겠죠. 문자열이니까 n%.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 열고 닫아야 된다. 요거를 여기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끝자리에다가. 끝자리에 넣어주시면 되죠. 4는 이미 카운트 if가 구해왔으니까. 그죠? 요 자리만 우리가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가서 n%. 키보드에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명.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됐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